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원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곳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행감 중에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현장 행정감사 현장 감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환경지도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 지금 최종 이 낙찰자가 쉽게 말하면 그 야적물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뭐 폐기물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떤 용어로 쓰는 게 좋을까요? 야종물이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야적물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야적물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나? 이따 영상을 보시면 이게 정말 야적물일까?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폐기물일까 쓰레기일까 그런 좀 의심에 좀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평택시가 그동안 얼마나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외치고 그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방증으로 인해서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현장을 가보니까 좀 참담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현장 사진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사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침전물이 이렇게 생겨서 하나의 웅덩이처럼 저기 고여 있어요. 지금은 이 시기 때는 좀 비가 지금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좀 꼬독꼬독 말려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온 이후에도 한참 지난 시점인데도 저렇게 침전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저게 다 우리 침하돼서 저 부분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적물인지 쓰레기인지 아니면 폐기물이 침수가 흘러 들어간 건지 좀 표현을 어떻게 자유롭게 좀 맡기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쭉 한 번씩 천천히 몇 초 간격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탄면 수월암리에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아까 아마 현장을 갔다 왔던 부분이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사진. 네, 이것도 과연 이게 야적물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이거 쓰레기를 여기다 모아놓은 곳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한 구석에 저렇게 아주 산적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또한 이렇고요. 이게 정말 야적물입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게 한쪽에 포크레인으로 팠던 부분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 밑에서 침하된 물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상당히 오염수가 좀 보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길인데 지금 비가 다 그친 상태예요. 여기서 어디 샘이 솟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저기 모여 있다가 점점 흘러서 좀 나오는 그런 오염수예요.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런 게 정말 우리 이 인근에 바로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이게 다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농작물을 어느 정도 깨끗한 물로 기른 그런 농작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건지 이런 물에 섞여 있는 그런 농작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왜 그 천장 쪽을 보게 되면 그나마 예전에는 그 천막으로 쳐 있어서 그 야적물이 좀 비에 젖지 않게 그렇게 조치가 돼 있었는데 저기 하도 오랜 세월 찍고 헤어지고 해서 지금 뭐 비가 고스란히 맞다 보니까 그 야적물에 비에 노출돼서 더 침전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또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너무나 의식을 좀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 또 넘겨주세요. 이게 과연 아무리 농촌 지역이지만 이렇게 흉물스럽게 우리 저 야적물을 갖다가 음식 및 찌꺼기 갖다가 비료화하겠다는 그런 시설 구조물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니까 진입로죠. 진입로에도 저렇게 저게 어떻게 오염수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확실히 굉장히 심한 오염수로 비춰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또한 또랑에는 저렇게 침술수가 오염 침수가 가득 차여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것도 또 도로변에 이렇게 돼 있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 부분 다 봤다. 과연 여기서 저 퇴적물을 가지고 비료화를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또 가장 또 생깁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인가요? 네. 자,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함께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한번 먼저 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 같이 현장에서 방문했잖아요. 저기 아무 느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야적물로 한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원료된 폐기물을 들어와서 옛날에 가공 원료로 썼던 것을 쌓이는 것을 야적물이라고 아마 그렇게 지금 법원의 판결문에도 야적물로 명시돼서 그렇게 저희도 내부 보고상에는 야적물로 표기하고 있고 아까 보여준 사진 중에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에 그 집진 설비 같습니다. 집진 설비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해치돼서 저렇게 이제 고철이죠. 폐기물로 이제 보이는 거 일부 이제 폐기물과 이런 게 여러 가지 섞인 사진을 이제 현장에서도 같이 본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2차 오염 그런 유기물질로 보이는 그런 야적물로 인한 그 침출수에 대해서 오염 정도하고 최소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또 법률적인 또 아시다시피 법원과의 이제 소송 관계 이런 걸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최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음식물 반입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면 수년간 저게 쌓여있던 건데 예전에는 저기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예? 지금 냄새가 안 난다는 일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꼬독꼬독 말려 있는데 지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주민들이 본 피해, 정신적 피해라든지 냄새로 인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수십 번도 제기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현장에 침수수가 생긴다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침수수가 없다는 의견으로 저한테 답을 주신 거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현장을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봤으면 저 상황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인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 환경국하고 관련국 부서라든지 해서 TF팀을 결성하더라도 저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별다른 민원 제기가 없습니다를 분명히 보고한 거라고 저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해서 정말 저런 환경 문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개선되고 고쳐질 일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이후로는 우리 저 뉴그린 비료에 대한 대책 방안을
일반 시민, 저 의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참석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석해서 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똑같은 뉴 그린 비료는 당진에서 50여 원을 주고 치웠다고 들으신 적 있죠? 당진의 뉴 그린 비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치워나가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 당진은 아마 시에서 대집행을 해갖고 50억 원을 들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당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진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당진 물량은 거의 우리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마 저 추산 쪽으로 따진다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여서 저걸 쳐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좀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저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무작정 저거 뭐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방치해서는 정말 안 될 겁니다. 이를 저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우리 시의 그 수많은 일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역할 그렇게밖에 뭐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만 수십 가지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 사업 허가를 몇 년도에 냈나요? (96년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 13일자가 폐기물 처리업은 그때 최초 허가로 돼 있고 비료 생산업은 2012년 12월 3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그린 비료 상황 우리 내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017년 9월 7일 날 비료 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 수리라고 해서 음식 물류 폐기물 반입 불가 조건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불가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 사업 허가는 언제 난 거예요, 이게는? 다시 변경 신고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96년 9월로 돼 96년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게 비료 생산업이 12월 3일이니까 음식물류를 이용해서 아마 들어온 건 2012년일 수도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 최초 허가는 96년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맨 처음에 그게 옥존 비료였잖아요. 그렇죠? 최고 사업 명칭이. 그 이후에는 이제 뉴 그린 비료로 이런 비료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바꿔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옥존 비료나 뉴 그린 상대로 해서 신고 법적으로 일반 사건에 대한 뭐 신고 같은 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 비료 생산업 관련 등록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건 이제 축산부서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치명령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그맣게 올리면 요 사항들이 이제 환경부서 있었던 사항들로 애초에 이제 2020년 2월부터 조치명령 그리고 이제 고발 뭐 이런 절차들이 중간중간에 돼서
지난 22년 1월 달에 이제 판결이 난 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나 그 비료 관리법에 대한 여건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운영자가 그 당시에 구옥전 비료 상태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는 우리가 적치물이라고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 폐기물 관리법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시냐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치한 걸로 조치 명령 받으면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고발 당했으니까 법원에 고발돼서 재판받은 거고, 그래서 구속된 거고, 그렇게 그냥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기 계신 뭐 우리 환경국 집행부 분들께서 이거 허가 사항부터 지금까지 이용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하나하나 다 따져오면서 여기까지 좀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그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나서라도 지금 최종 우리가 이 옥전 비료 토지에 대해서 우리 경매 진행이 됐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죠. 그럼 낙찰자가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야적물에 대한 것까지도 다 소유권을 받은 겁니까? 그 소유권은 다 받지 못해서 작년 10월에 야적물 인도소송 소를 이제 법원에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7일까지 공시송달 기간에 있고요. 이 야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이 이제 이전을 해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이제 지켜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낙찰자들이 보기에 이제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인도소송이 이제 경과가 되고 나면 그 대집행 비용을 성금 지급 받기 위한 소송을 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소송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자기네들의 비료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그거를 단순히 퇴적물, 폐기물이라고 인정을 본인 스스로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아직도 비료화할 수 있는 원자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은. 우선 전 소유자가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서 인도 소송 요청을 한 거고요. 그게 비료가 됐든 지금 말씀 주셨던 폐기물이 됐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 비용을 또 청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낙찰자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봤을 때는 낙찰자들은 지금 받으신 낙찰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취할 행동은 아주 극한적인 것 같아요. 한계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관여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집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TF팀을 운영을 해가서 최소한 우리 평택시가 재정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이 폐기물을 깨끗이 칠 수 있는 야적물을 깨끗이 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낙찰자들하고는 뭐 미팅이나 뭐 간담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미팅은 몇 번 했고요.
이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비리화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좀 경감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유지해 가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가게 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그냥 지금 현 상태를 놓고 본다면 저대로 그냥 내비두실 거예요. 예? 저대로 그냥 침전물이나 야적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침전수가 그러니까 농로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그냥 두실 거냐고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들을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옛날에 평택시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막을 쳐줬던 기억인데 그건 기억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옛날에 침투수 방지를 위해서 천막을 쳤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시 예산 들여서 그때 천막을 쳤던 기억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무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도 지난 거 자꾸 뭐 돌이켜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더 우기시에 저 부분이 빗물에 실려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거기에 지금 써 있는 가설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큰 천막을 뭐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저 부분은 미관적으로나 빗물에 씻겨 내려서 침전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 장마가 심하게 일어나면 굉장할 겁니다, 저거. 예? 더 이상 씻겨 나가지 않도록 우리 방법을 분명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국장님은 좀 아까부터 내가 행감을 진행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해.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김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저 부분에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에 아마 제가 시에서 오래전 일이라 저도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 천막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천막을 쳤던 것은 아마 야외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야외 지금보다도 더 많이 야적이 돼 있어서 야외에 쳤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문제는 가보니까 이제 기존 건축물 천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현장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함부로 막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서 그냥 부담 없이 말씀드리면 그 천막 안에 그 옛날 이제 그 제조장 안에 고여 있는 물들은 우리 관리천 대를 좀 대입해 본다면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기 처리한다든지 폐처리장으로 연기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걸 치운다고 해서 또 그 현재 상태로는 또 생겨요. 그럼 이제 천막 그 어떤 우수 대비 계획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서 답변을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오늘 현장을 봤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거기 한 10여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봤으니까 아마 담당 부서랑 제가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서 최선의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뭐 펌핑을 통해서라도 고여 있는 그 침전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퍼내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우기를 대비하는 그런 방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 저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근데 뭐 우리 환경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다른 곳에서 많이 봤는지 별로 놀란 표정들이 없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덜 갖고 계신 건지 좀 의아하게 생각도 하고 하는데 정말 저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내비두다 보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비책을 분명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 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소라람리 누구림 비료하고 토진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본 거는 저 우리 이관우 부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평택시 뭐 환경부에서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의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환경국 담당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관우 의원님께서 갔다 온 그 현장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또 그 천북 토중리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함께 잘 보시고 난 후에 그러한 앞으로의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갔다 오면서 좀 봤지만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보면서 유해 물질의 폐기물이 그 진유로까지 이렇게 쌓여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그런 것이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그 화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화학 물질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화학 물질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나지 않는 법은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대안에 있어서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갔다 오신 후에 생각나시는 대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안책이 좀 생각이 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북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거기 보니까 유기용재료에 가까운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어떤 오염물질에 또 비가 왔을 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소량이라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토지주한테 행정명령을 통해서 치우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3년 이상 됐고 경매 진행되고 있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 통상적인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도 안출 직원들하고 같이 잠시 현장에서 협의한 거는 검토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CCTV 설치 여부라든지 그 주민 그 인근 그 공장주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용재료 용기를 계속 추가로 쌀 가능성에 대해서 차량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 설치라든지, 차단기 설치가 뭐 자동이면 좋겠지만 안 되면 수동으로라도 해서 인근 건축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찾아보고 검토해달라고 저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안출에만 맡길 일은 아니고 또 안출해서 또 못하는 일은 저희 본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일단 환경청 관할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시 관할로서 평택시 공무원의 책임을 뭐 환경청 인허가권에 다 맡기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환경청 또한 오늘의 이제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 현장 감사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보낼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환경청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행정 행위는 또 환경청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진행 사항을 계속 확인하거나 문서로 독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지도과 또 안전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현장 조치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검토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용하고 또 환경청에 어떤 요청할 사항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회의를 하셔서 방안책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쪽 보시면은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23년 5월부터 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연구 영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 그 국가정보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4월에 경기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는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가 진행이 하고 있어서 그때 중단을 시켰다가 저희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서 실행을 하려면 이제 그런 연구 용역이 끝나야지만이 될 텐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탄소 중립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 도시 조성으로 저희 평택시가 예비 후보지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최종 선정에 의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환경부에서 매뉴얼이 나왔고요. 그거에 맞춰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뉴얼대로 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해서 그 계획서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출은 언제까지 하고 그럼 제출하게 되면 최종 선정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고 또한 우리가 선정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받게 될 예정인지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평가는 접수는 7월까지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은 이제 1차 평가, 2차 평가해서 10월에 그 선정된 그 시군에 2개소만 선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10개 시군이었는데 네. 왜 지금 그 계획의 매뉴얼이 바뀌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만약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선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매뉴얼상에 구체적으로 국비가 얼마다 뭐 이렇게 지원이 간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10곳에서 이제 두 곳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네.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토부랑 환경부랑 같이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10개소를 선정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2개소가 먼저 선정을 해서 먼저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예, 이제 나머지는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나머지를 그런 계획. 선정을 해서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또한 6월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 이제 환경복합 시설 설립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로 의해서 또한 그 환경복합 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생활 폐기물 소각과 그 매립시설 그러한 어떤 설립 계획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좀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발생하는 그 종량제 생활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은 21년 인구 50만 4천 명이었을 때 일일 발생량의 그 가연성 폐기물 또한 불연성 폐기물 총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1인 1일 배출량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뭐 복합시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21년도 했을 때는 총 22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서 60만을 넘었습니다. 63만인데 지금 현재 그럼 24년도 현재 생활 폐기물의 현황은 어떤지 또한 우리 생활 폐기물의 1인당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생량을 발생 원 단위라고 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찾아보니 그래서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발생 총량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공부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평택시 발생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우리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입니다. 240톤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따질 때는 이제 0.82kg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지만은 또 그보다 더 줄은 0.75kg가 현재 줄고 있습니다. 뭐 아직 4월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쓰레기 봉지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을 좀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4월 현재는 0.7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기도와의 비교했을 때 평택시와 그런 어떤 발생원 단위를 비교했을 때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그런 수치를 봤을 때 그러한 수치도 좀 비교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비교는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네.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전체 비율보다는 좀 낮은 걸로 현재 파악되고 네, 있습니다. 비교한 그 수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교를 했을 때 낮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어떤 우리 평택시 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올해 그 소사벌 카페 거리에 일단 커피숍에 대해서 다회용 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불과 뭐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표할 수 없지만은 곧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 이외에 이런 축제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또 넓혀서는 향후에 그 상가 이런 시설에도 좀 다회용 컵을 해서 좀 일반 폐기물 되는 것보다 재활용을 높이는 순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평택시에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책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러한 정책적 바탕이 바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치를 구체화되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했을 때 다른 타 지자체와 해서 재활용을 에 대한 어떤 비교한 수치 이러한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 그 재활용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재활용을 그러니까 높이기 저는 위해서 이제 그러한 재활용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가 비교를 했을 때 그 재활용을 우리 평택시가 더 높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낮게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지 해보셨는지. 현재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는 조만간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도 봤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높을 때는 왜 높은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져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나 데이터, 통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치와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제도는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평택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가격이 그대로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단가를 좀 올렸을 때에 오는 그러한 쓰레기의 어떤 그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쓰레기 봉투를 또 이제 가격을 높이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타 지역과의 이런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또한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적당한 건지 아니면 낮은 건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쓰레기 봉투값 그러니까 경기도만 따졌을 때 많게는 한 60%, 작게는 한 8, 90%가 현재 저희들이 싼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물가에 관련돼서 안정화 대책을 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가격을 얼마만큼 적정선을 올리냐에 따라서 때로는 주민들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반대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타 지역에 비해서 60 내지 80%가 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러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행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를 올렸을 때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었을 때 어떤 데이터와 수치를 놓고 이거를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를 값을 올려야 되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데 그 동감을 본 의원은 생각하리라 봅니다. 쓰레기 봉투를 계속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1년, 2년, 10년 늦출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80%가 지금 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수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어질 것인지 이러한 것을 좀 통계적, 수치적 이런 거를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예상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건 어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현재 그 종량제 봉투 이제 현실화율은 타시군 비교하기 전에 한 17%, 18% 됩니다. 이게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생활 쓰레기 처리 원가 대비 종량제 봉투로 판매 수익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 내지 18%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처리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올려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상황, 현실적인 여건 또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현 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경제가 어렵죠. 앞으로도 경제가 언제까지 좋아지려고는 예측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집행부가 지금 현덕면 대안위의 어떤 기산이 이론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립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증설에 앞서서 우리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또한 발생했다면 2차적으로 재활용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 선행되고 또한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또한 재활용을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 또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파사드가 있죠. 예. 그 미디어 파사드가 그 중단되어서 본 의원의 기억에는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3억인가요? 4억인가 이렇게 그 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수리를 했고 재가동을 하다가 또다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중단된 현재 말씀. 네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본 의원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떤 그 향후 이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대체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그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거를 나왔는지는 본 의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단이 되고 거기로 인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를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한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방안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제가 이 문제가 전에 있어서 그 1월부터 2월까지 그 미디어 파사디에서 현장을 가서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 야외 시설에 실시하는 이런 조명 장치보다는 실내에서 잘 맞는 그런 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중단이 5월 27일 날 아마 지금 현재 됐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전에와 똑같은 문제인지 아니면은 밑에 조정해주는 장치의 문제인지는 전과 똑같은 걸로 파악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조명 장치냐 아니면 그걸 조정해주는 그 기계냐. LED에 그 문제가 깨져서 예. 수리를 했는데 그것이 또 현상이 돼서 그 LED로 나오는 그 글자판이 깨져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전에 고장난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이러한 그 운영이나 아니면은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논의하는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서는 조명 장치가 나가게 되면은 네네. 그 LED에 문제가 있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LED 전구가 근데 그 파손이 됐습니다. 네네. 깨지거나 그러면은 기계 장치에 조정해주는 기계 장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에는 LED에 좀 문제가 있었고 지금 기계 장치에 있는지는 현장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러한 대안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한 대안책을 세우셔서 또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네네. 저번에 보수한 곳이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단한 곳 외적인 곳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외적인 예, 문제요? 그쪽 작업한 곳을 거의 재발해서 중단한 건 아니고요. 그때 네네. 작업 안 한 면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확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전에 멸종위기 대체 서식지와 관련해서 또한 생태 교란종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그 조치 사항을 이제 명시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그 멸종위기 대체 서식지 모니터링 용역과 함께 이제 생태 교란종 현황 조사와 함께 이제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걸로 인해서 그때 예산을 아마 본 의원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그 4월하고 5월에 일상감사 계약 심사 이게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 완료됐고요. 업체랑 지금 진행 사항에서 협의해서 지금 착수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착수 보고회 때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6.1인 비료 우리 침출수에 대한 우리 혹시 수질오염도 검사는 최근에 한 적 없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횟수나 이게 조금 아까 저도 현장 가면서 얘기 나눠본 바로는 횟수나 주기 또 시기가 조금 뭐랄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온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달라고 저도 요청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침출수에 대한 부분, 특히 뭐 하천 수질, 그 흘러나온 수질보다도 우리 현재 고여 있는 우리 침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질 오염도 검사 한번 데이터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언제 한 건지 모르지만 4 내지 5 ppm 정도로 되게 뭐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에 비 온 다음 날 계속해서 데이터가 좀 많이 모여져야 좀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고여 있는 물도 한번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